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의 홍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걷기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발이 있었다. 발이 있으니까 지구에 길이 생겼다.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은 걸어 다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에는 위험한 마차가, 자동차가 사람을 위협하였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다시 마차와 자동차가 없는 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생긴 둘레길, 산책길은 태초에 동물이 만든 길, 즉 트레일이라고 불린다. 길도 돌고 돌아서 트레일에서 시작했고 다시 트레일로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였다. 동물길입니다. 약 300만 년 전 위인호는 나무에서 내려와 어설픈 직립보행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다니던 길 또는 계절적으로 이동하던 길을 유인원들도 이동하였습니다. 동물들의 길은 아주 좁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였죠. 그러한 길들을 트레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던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동물이 만들어준 길, 즉 트레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차차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비로소 사람의 길, 즉 패스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스와 트레일의 차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포장도로가 생겼는데 이는 로마의 식민지와 연결하기 위한 돌포장길이 가장 유명하죠. 로마의 포장도로는 실로 엄청나서 총 길이 15만 킬로미터 정도로 동쪽으로 터키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남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로마의 길도 중세로 들어서면서 관리소홀로 방치되어 도로가 갈라지고 끊기는 길이 많아졌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길은 인간이 걷기 위한 길, 인간이 우선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마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길은 더 이상 사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차의 길이고 자동차의 길이 된 것이죠. 말을 이용한 마차가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리 오래전도 아닌 불과 200년 전에 마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부자 아니면 군인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는 마차와 인간의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마차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이죠. 교통사고로 길에서 사망하는 숫자는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사망 숫자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제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죠. 인간은 길 주변으로 쫓겨나서 마차와 자동차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걷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이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길을 만들고자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보행자를 위한 길을 만들기 시작했고 도시의 복잡하고 위험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 개설을 탈피하였습니다. 차를 위한 길을 없애고 사람을 위한 면적이 넓어지기 시작했죠. 보행자의 종말에서 보행권의 확보가 탄생한 것입니다. 광화문 거리는 중앙의 대부분을 사람이 노닐 수 있게 만들고 대학로, 신촌거리는 주말이면 사람의 통행이 통제되고 사람들 위주로 길을 재편성합니다. 도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북한산 둘레길, 제주도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오래전부터 동물과 사람이 발로 다져놓은 길을 되살리고 트레일과 패스가 오랜 기간 버려짐에서 벗어나 걷는 길 또는 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의 환경은 다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사람들은 두껍고 무거운 신발을 버리고 맨발로 또는 가볍고 얇은 맨발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자연을 걸으면서 자연과 동화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걷는 환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걷는 의미도 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계속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